교재는 재미없잖아. 그래서 엄청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조용히 해. 함수의 그래프는 뭐라고? 꼬리 400원. 어쨌든 그 함수의 그래프는 수직원은 시험을 본 범위인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단원이 뭐야? 방부등식. 방부등식. 그 다음 속도가 속도. 그거는 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대부분이. 그래서 빠르게 복습하려고 되게 조금이지만 유형별로 좀 넣어놓은 거야. 첫 번째 단원은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제 몇 문제? 13문제 들어가요. 13문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 이때부터 이제 수직고는 시험 범위고, 통합고는 이 앞에부터 시험 범위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개념을 훑기 위해서 적응 끝까지 한 유형당 한 20문제 정도로 만들었고, 어차피 수업 시간에 조금 풀고 갈 거기 때문에 숙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한 60, 70일 전체면은 그중에 한 10에서 20문 정도 풀고 가면은 한 50문제 정도가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숙제 해오면 월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해오면 이제 금요일부터 세교재로 할 것 같습니다. 세교재도 300 개념을 선생님 마플 교과서로 보여주면서 훑어줄 거고, 개념을 넣어놓긴 했어. 그래서 숙제할 때 이럴 때 필요하면 보라고 넣어놓긴 했고, 여기서 보여주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 이틀은, 그러니까 일주일은 그렇게 빠르게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체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그래프 부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돼? F' 미분해. 그래서 0이 되는 걸 찾아. 그때 이제 우리 이거에서 증간표 그려야 돼. 오늘 보니까 표 많이 안 그리더라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 그냥 개념만 필요할 때는 그냥 바로 이제 언제 0 되는지 찾아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 개념을 대충 알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빠르게 할 때는. 근데 이제 뭐 뭔가 자세한 어떤 그런 값이 필요하다 할 때는 좀 이렇게 표를 그리는 편이죠. x 값에 따라서 F'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뭐야? 0 되는 거랑 뭐 9 조사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F가 중간에 감소하냐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값들도 그 값들도 대입해서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증간표였어. 대략적인 개념을 그려놓은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그 값을 구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x축, y축과의 교점이 있을 때는 걔네들까지 구해놓는 거. 절편 항상 중요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 절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려라 이런 얘기야.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어떤 게 부분이 필요한지가. 그래서 이제 바로 가겠지만은 방부등식에서는 이따 뭐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 어떤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해? 양 끝값도 필요하고 극값들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에 따라서 달라는 거. 이럴 때 증가표 그냥 그래프도 안 그려도 돼. 증가표만 그려도 돼. 아니면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해도 되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줄 알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조건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고. 예준이 무슨 그래서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려면 하고 이걸 딱 보자마자 계속 제발 그림 좀 내가 그리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려면 그려야지. 최고차는 물론 양수일 때 그림을 그린 거지만, 왜냐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생겼다는 그것의 도함수가 어떤 거야?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순간, 0이 되면서 그 앞뒤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존재한다. F도 그리고 F'를 그냥 다 그림밖에 안 그렸잖아 지금. 그림으로 되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고 되게 많은 게 해결된단 말이야. 3차 함수가 그까지 같지 않는다라는 거는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도함수는 0이 되는 순간이 있게끔 생긴 거고, 0이 되지도 않고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면은 0은 계속 양수이기만 한 그런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그림만으로도 너네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별씩 다 생각해낼 수 있잖아. 맞죠? 밑에 있는 이런 뭐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화관이니까 한 별씩으로 이렇게 두자 이런 걸 외울 일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유도할 수 있으면 이 그래프를 유도하자마자 너네가 고등상식으로 바로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다.
이게 이걸 다 소수 개념으로 새롭게 다시 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런 알고 있던 거랑 연결지어서 그림 여기다 그려놓은 거니까 내가 그림을 많이 안 그려서 못한다 싶으면 쳐다보시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많이 시도해 보시고 4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든 이것도 뭐 나눠보자면은 이렇게 생겼든 간단한 얘기죠. 이렇게 생겼든 이것도 사실 더 나누면 나눌 수 있죠. 짝재기인 거, 이쪽 짝재기인 거, 뭐 똑같은 거 뭐 나누면 되게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극값을 또 갖는다는 것 자체가 F가 이렇게 했을 때 그 프라임이 0이 되면서 그 이제 부호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3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4차 함수에 도함수 3차 함수니까. 그 다음 이것도 여기서는 부호가 바뀌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0이 되는 순간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된가? 0이 됐다가 극값이고 여기서는 뭐 나오라고 그게 없는 거지. 여기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접하긴 접하되 0이 딱 되긴 되되 계속 증가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양수일 때 양수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다 이렇게 이런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 다 근을 가져야 돼. 이거 위로 그릴게요. 다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을 가지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럼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사실은. 여기 3차 함수에 대해서도 한 근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은 또 나머지 두 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낼 수 있는 문제는 뭐 근간의 관계 이용해야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조립제법 해서 근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로 되는 거는 뭐 최고차항 양수일 때 극대값을 만약에 갖는다. 왜냐면 최고차항 양수면 무조건 극소값은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극소값을 갖네만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 극값을 갖네만으로 항상 가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특이한 점은 뭐야? 얘만 극대값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냐 마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4차 함수에서는. 그래서 그 극대값을 가질 때 F 프라임이 서서한 세식을 가져야 되니까 저런 모양이 되니까. 그럼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갈라져서 2차 함수를 풀게 될지, 다른 데를 아니까 나머지 2차 함수를 풀게 될지, 아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3차 함수 자체로 문제를 풀게 될지 이제 정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면 된다. 그걸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알고리즘 자체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계속 선생님 그림밖에 안 그리고 있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안에 이것도 그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형은 내가 준 책에서 할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나중에 언제부터 좀 이제 슬슬 이제 기억을 좀 해보자. 선생님 병목점 미분 때 배우는 거긴 하지만 알아두면 편한 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3차 함수 생각해보면은 3차 함수의 도함수는 항상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2차 함수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대칭이잖아. 축 대칭.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기울기가 아니라 값인 거죠. 여기서는 함수 값이 만약에 0이면 0인 거고 여기서 한 칸 간게 1이면 여기 한 칸 간것도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면 여기서의 기울기도 1인 거야.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요 축이 되는 걸 점 대칭으로 생겼다라는 거지. 근데 그 점의 이름이 변곡점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있었다. 숙제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용하진 않지만 있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비례관계에서 좀 쉽게 접근 나중에 좀 외워서 해봐라 했던 게 어떤 거야? 기억나? 왠지? 일단은 여기 변곡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극값이 되는 부분이 이 2차 함수의 근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1대1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극값을 갖는 각각과 같은 y값을 갖는 그 부분의 x값도 1대1이에요.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거까지 외워두면 나중에 되게 대입하지 않고도 쉽게 뭔가를 찾을 수가 있어. 그냥 기억하기 좋은 거는 얘가 어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1차 함수가 찍 가는 게 아니라 가팔라지잖아 점점점. 그 기울기가 작았다가 기울기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보다 너네가 지금 여기 항상 내가 조심하는 게 여기를 그릴 때 이렇게 2차 함수로 그리면 안 돼. 더 좀 오버를 해보면 여기는 조금 완만한 거고 갈수록 훨씬 가파른 거예요. 3차 세제곱이잖아. 제곱만 해도 이렇게 가파른데 거의 무슨 수지처럼 이렇게 가파라질 수도 있는데 3차식이 얼마나 가파요?
점점 더 가파른 거기 때문에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가파르요. 그래서 여기랑 같은 값이 여기 같을 수가 이렇게 외워보죠. 2배로 빨리 도착한다. 그 다음 값까지. 되게 멀어 보이지. 대칭이라는 사람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굉장히 빨리 1 같은 비율만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면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도함수 이제 거꾸로 보는 거야.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보고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 지금 근데 했던 거를 거꾸로 가져가면 되니까 이거는 개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거죠.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 이건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어떤 함수가 0이 되는 그런 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절대값을 씌워. 절대값을 씌우면은 접어 올라가잖아. 접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서 항상 어떻게 돼? 꺾인단 말이야. 미분 불가능하겠지? 근데 여기는 어때? 여전히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야 돼? 어떤 함수가 0이 됐어. 어떤 점에서 0이 됐어. 근데 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A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럼 무슨 뜻밖에 안 돼?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런 거밖에 안 돼. 지금 뭐야? F'A가 0일 수밖에 없다. 접하면서 0이 됐었어야만 접어 올리려도 그 부드러움을 남길 수 있다는 거야. 꺾이지 않고. 됐습니까? 그거만 알아두면 됩니다. 역시나 그래프로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잖아. 그치? 꺾이면 미분 불가능한 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잖아. 3점, 뾰족점. 응?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 이것도 똑같아요. 얘는 F에서 평행이동 한 다음에 접어 올린 거니까 어디로? 접하는 데까지 내려간 다음에 접어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이 T가 아예 양수라면 F를 이렇게 둥근 부분을 X축에 접하게끔 내려와서 거기서 절대값을 씌워야 그 접하는 부분에서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이용하는 거지. 활용하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대최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최소가 궁금하면은 양 끝값과 극대 극소를 조사해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근데 그 어떤 구간에서 극대가 혼자야. 극소 없이 극대 혼자야. 극값이 극대 혼자야. 걔가 최대일 수밖에 없어. 어떤 구간에서 극소 혼자야. 그럼 그 극소가 최소일 수밖에 없어.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다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최대최소 값을. 너네가 지금 풀고 있는 풀었던 그 최대최소 활용 문제 같은 경우도 도형에서 그 함수 구해서 구하는 것도 웬만하면 범위가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뭐 어디 안에 있고 어디 뭐 제약된 길이 안에 있고 이러면 여기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어떤 값에서. 그러면 열린 구간 안에서는 최대최소 존재한다는 거 고정돼요? 최대최소 정리에 의하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최대최소의 존재가 보장이 된단 말이야. 그 열린 구간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연속이긴 다양한 함수이고 연속이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최대최소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동안 구했던 거는 굉장히 쉽게 그 값에서 그냥 답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 만약 예준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보통 그냥 바로 확인도 없이 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원래 개념 같은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쉬웠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양끝값과 극대극소를 다 조사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활용도 오늘 문제 좀 풀어볼 거고요. 하품을 해서 아주 눈물을 어디까지 흘리려고 몇 번을 하품을 하는 거야. 그렇게 떠들어줘도 이렇게 졸릴까. 자, 이제 여기부터 수직으로는 찐 수작법입니다. 잘 들어, 졸지 말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실근의 뭐 개수, 뭐 어디 위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물어볼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어떤 함수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함수와 확장해서 어떤 함수와 상수함수로 물어볼 거고, 나중에는 더 확장해서 어떤 두 곡선에 대해서 또는 직선일 수 있죠, 한쪽은 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겠어요? 이항하면 새로운 함수는 0, 이것도 이항해서 새로운 함수는 0이야. 결국 얘랑 똑같죠. 근데 사실은 얘보다도 앞으로는 얘를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얘는 그래프 그려서 그 이제 극대 극소를 찾으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별 수 있어. 이렇게 세 개 만나는 거지. 그 개수를 물어볼 때는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양수이고 음수인 걸 알면 알 수 있다고 했듯이 그 모두 어떻게 해도 조사할 수 있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음수인지 볼 수 있겠죠. 음수인지 양수인지 부호를. 맞죠? 각각이 아니라 각 곱해서의 부호로도 교점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한 점, 아니 접할 때 어때요? 극대에서 곱하면 0이고요. 교점이 하나. 극대에서 곱하면 양수겠죠. 한쪽에 같이 있잖아. 내려가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한쪽에 같이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래 부호 같기 때문에 곱한 것의 부호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 값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0이랑 할 때는 그게 좀 좋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할 건데 뭐냐면은 원래는 F를 그려. F를 그린 다음에 예를 들면 이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대. K가 어디면 돼? 요 극값이 있는 거지. 맞아요? 아니면 세 개였으면 좋겠대. 얘만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지, K가. 그래서 F 아는 만큼만 딱 그린 다음에 K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느냐? 싹 다 이용해서 얘처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든 어떤 K 같은 게 미지수가 남아있어. A나 K 같은 상수가 남아있으면 K를 오변 이항해갖고 나머지를 절반 이항해서 이상하게 막 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HX는 뭐 K, 뭐 T 뭐 이렇게 바꿔서 다시 얘처럼 풀면 된다.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럼 또 뭐예요? 결국 다 그림이라는 거. 그림 그려놓고 교점 뭐 3개다 막 얘를 어디다가 놓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 3개네, 여기도 3개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림으로. 그러니까 함수 그릴 줄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은 그냥 실근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우리? 그 내용은 끄덕끄덕이야. 어디서 배웠냐니까. 이제 어디서 배웠어? 수많은 시험 기간이 있었어. 고등상에서 처음 배웠잖아. 고등상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고,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방정식의 연립의 해고, 그거를 고등학교 다 배운 그 내용이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확장됐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 판별을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기했던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그 판별을 이렇게 극대극소의 곡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한 거고. 일단 부등식도 마찬가지지. 부등식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부등식도 아까처럼 뭐 어떤 식이 0보다 크다, 아니면 뭐보다 크다, 아니면 어떤 식보다 어떤 식이 항상 위에 있다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위에 있다. 크다라는 말 대신 위에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싹 다 이해하면 얘처럼 푸는 거고, 이렇게 K 하나만 남겨서 얘처럼 풀어도 되고, 얘를 그리게 만약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얘들 이런 걸 문제를 낼 거면 이런 범위가 궁금하대. 뭐 얘는 괜찮겠네.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을까? K보다 크다. 처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K보다 크다. 어떤 범위? 뭐 범위가 먼저 주어져야겠죠. K를 모르면은 그러면은 뭐 어디부터 얘가 항상 그걸 만족한다라고 했으면은 K가 이제 어디에 와야 되냐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뭐 다차함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있죠.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K가 이거 제일 최저값보다도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3차 함수에서 이게 항상 성립할 수 있어? 언젠가 계속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굳은 방향을 바꾸든 뭐든 난리를 쳐도 이렇게 못 내요 문제를. 그럼 어떤 게 필요하겠어? 범위가 필요한 거 그때 제한 범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이럴 경우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fx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거보다 k가 또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어쨌든 또 그래프잖아, 그지? 그래프는 잘 푸는데 너무 쉬워서 졸려? 다 하는 거야? 이제? 갔다 왔잖아! 좀 안 좋아. 속도까지만 빨리 하고 여기도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분계에서 배웠던 그 추억을 생각을 해보세요. 미분계 추억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기본 개념 공식을 정의를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속도라는 너네가 원래 알고 있는 속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였다?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근데 어떤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었다. 순간 변화율이 누구의 별명이야?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야? 미분계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 대한 식이 있으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접근 또 배울 거니까 속도를 접근하면 거리가 될 거라는 거 이런 거 대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가서 속도에 대한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가속도라는 개념. 이어서 가속도를 또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기호로는 거리에 대한 식이 보통 x로 주어질 거고 그러면 x 우리 오랜만에 이런 거 또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속도를 이제 벨로시티라고 해서 v를 많이 쓰고 가속도는 액셀레이션이라고 해서 a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기호로. 그러면은 v를 구할 때 의미를 쓸 때 어떻게 많이 쓰냐면 dx, dt 이렇게 많이 이제 앞으로 또 쓰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y는 fx에서 f를 미분할 때 그냥 이렇게 많이 썼잖아. 근데 그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했어? dy, dx y를 s에서 미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아니면 fx라는 식 자체를 d, dx 이렇게 dfx, dx를 하는 거지. dy, dx는 똑같은 기호가 너무 무거운 기호로 같이 오는 뿐이고 그런 기호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호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한 거야?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쓰겠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미적분 배울 친구들은 이계도 함수라는 용어도 이제 배우겠지만 어려운 거 아니면 두 번 한 거예요. 이계도 함수. 그래서 원래 a는 뭐다? 그 속도의 거리에 대한 식을 두 번 미분한 거. 더블 프라임 이런 거. 더블 프라임 이렇게 미분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건 뭐 알 필요 없지만 속도를 또 미분한 게 가속도다 이런 관계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로도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공식, 기본 개념 공식 기억나야 되고요. 근데 이게 꼭 거리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길이가 변하고 넓이가 변하고 부피가 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다 그냥 길이가 길어지는 속도고 넓이가 넓어지는 속도고 부피가 커지는 속도인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길이면 보통 L 표현하니까 dl, dt 그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 스퀘어 ds, dt 넓이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 볼륨 dv, dt 해서 부피에 대한 변화율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식을 필요한 식을 나타내서 걔를 미분만 할 수 있어요. 알죠? 뭐 접시에 물이 고이는 거, 뭐 어떻게 뭐 움직이면서 뭐가 넓어지는 거, 그림자가 있는 거지. 긴 그림자. 사람이 걸으면서 그림자도 어떻게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규정조건까지는 할 거야. 개념 문제 좀 풀다가 두 번째 거 할게요. 근데 지금 쉴 건 아니고 급한 상황. 아무튼 해볼게요. 이제 미분을 마치고 적분 넣어왔는데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엄청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을 잃을 수는 없어요. 계속 미분을 사용은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어떤 다른 함수가 나왔어. 그랬을 때 그 fx를 이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다르게는
함수, 원래 거. 원시 함수. 원래 이랬다. 근데 미분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느낌이야. 원시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기호로 인테그럴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 대문자 f가 어떤 의미냐면 소문자 fx를 x에 대해서 적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럴 fx dx. 우리 dx 방금도 내가 복습했죠? d 뭐 예를 들면 y dx라고 했을 때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라고 했어. 여기서의 dx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적분 변수. 얘는 당하는 애 피적분 함수. 그 다음에 인테그럴 기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x제곱을 미분하면 x 2x죠. 근데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2x고 x제곱 뭐 플러스 100을 미분해도 2x고 마이너스 100을 미분해도 2x고 다 2x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방향이 미분한 건데 얘를 적분할 때는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fx를 적분한 결과를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렵고 여기에 어떤 상수가 원래 있었을지는 모른다라고 해서 대문자 c를 사용해서 콘스턴트 적분의 영어로 상수의 영어로 콘스턴트 c를 사용해서 적분 상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c를 항상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부정적분. 그래서 이름이 왜 부정적분이야? 정해지지 않고 무수히 많은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f에다가 1 대입한 게 뭐 2다 이런 정보가 추가되면은 여기다 1 넣은 결과에 c까지 더해서 는 2가 될 수 있게 c를 골라주면 되는 거지. 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해지는 거야. 아?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지. 말하면서 쓰는 게 너네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 정도만 해도 못하더라. 정해지지 않은 적분성. 그래서 이만큼 까먹은 거야. 이렇게나 까먹은 거야. 적분성수 알잖아. 아시죠?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우리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 보이는 게 적분을 했어. 적분을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떤 f 대문자 fx에서 상수 c가 있을 수 있잖아. 얼마인지 모를. 근데 걔를 어차피 미분을 다시 했대. 얘를 dy dx를 했대.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돼? 상수 c가 또 사라지면서, 왜냐면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대문자 fx 다시 소문자 fx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적분하고 미분했더니 그대로 나온 걸 보니까 적분과 미분이 반대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더했다 빼면 그대로잖아. 곱했다 나누면 그대로잖아. 이런 느낌으로 반대 연산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얘를 다시 적분을 이렇게 했더니 미분하는 동안 이제 얘가 만약에 3차식이면 2차식 됐을 건데 거기 있던 상수가 사라졌죠?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근데 다시 적분을 하면서 어떤 상수가 다시 구하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적분했다 미분은 완전 그대로인데 미분했다가 적분하면은 상수 C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누기 덧셈 나누기처럼 완전히 정반대 관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나중에 대학 가서는 뭐로 배우냐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고 해요. 기본 정리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기초적인 중요한 뜻이거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고 해서 배우는 것 중에 엄청 중요한 관계인 거야. 정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아시고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옳고 그른 문제, 진입판정 그런 문제에서 되게 헷갈리게 교묘하게 많이 낸단 말이야.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인데 얘는 이제 처음 거는 거꾸로 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1차식일 때 얘 미분하면 1이고 2x 미분하면 2고 뭐 마이너스 2분의 1 x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앞에 개수가 그대로 상수로 나왔던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이 상수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 대신에 적분상수는 그냥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됐습니까? 이렇게 거꾸로의 관계인 걸 지금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다음 함수도 이거 지금 이렇게 1차식 말고도 다른 차수도 한번 가지고 와보면 하나만 쉽게 가져와 보면 이렇게 얘가 미분해서 이렇게 왜 됐었죠?
왜 이렇게 된 거죠? x의 n승이 어떻게 된 거야? n이 그대로 내려온 다음에 차수가 하나 낮아진 거야. 미분, 작아진다는 뜻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이제 반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지수가 하나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컸던 지수가 그대로 내려오잖아. 그럼 이번에 어때야 돼? 원래 있던 지수에서 1을 더해야 이게 앞에 붙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붙었던 게 지금 사라졌죠? 곱해져 있는 게 사라진 건 뭐한 거야?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x의 n승 이런 거를 이제 적분을 하겠다고 하면 차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 차수가 원래는 내려왔던 게 지금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올라온 차수를 나눠줘야 사라지겠죠. 이렇게 거꾸로 유출을 하는 거야. 당연히 적분. 됐죠? 요거 하나 이제 두 개 딱 기억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아직 넘기지 말고 보면은 그 부정적분 성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f 더하기 g 이렇게 두 함수를 더해서 적분을 하나 아니면은 따로따로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은 결과다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상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차수들의 종합적인 그런 다양한 함수도 이렇게 적분을 하라고 했을 때 따로따로 그냥 적분해서 결과를 써주면 된다는 거였지.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너무 창의적이지 않죠. 이렇게 적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굳이 얘를 이렇게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시그마 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에 상수 가져오고 남기고 뭐 가져오고 남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어디가 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결과만 앞으로 가져올 거야. x제곱 적분하면 뭐예요? 부정 적분하면 뭡니까? 2차니까 3차가 돼야 되니까 앞에 뭐가 붙어? 3분의 1이 붙어요. 3이 아니고 3분의 1이 그리고 3차가 되고 근데 여기 또 상수가 붙겠죠? 물론 여기도 상수가 붙고 여기 상수가 붙겠지만 어차피 그냥 상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도 그냥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쓰기로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그 다음 이렇게 마지막에만. 그 다음에 x를 적분해도 괜찮은데 봐봐. 이럴 때는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물론 이거 시그마 뜻지도 않지만요. ES를 적분하면 훨씬 나을 거야. 왜? x 적분하면 뭔데? 몇 차 되니까? 0차. 예, 적분인데요. 2차 되니까 앞에 뭐가 붙어? 2분의 1이 붙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때? 앞에 2가 있죠? 그럼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앞에 2가 있어서 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약분된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얘가 그냥 거꾸로 올라간다. 아까 우리 미분 내려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2가 있으면 아싸 올라가면 되는 거야. 너네가 이제 이런 거 반가워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적분 이렇게 반가워하시면 돼요. 뭡니까? x제곱 그냥 3 올라가다 이렇게 다음 숫자는 예를 들면 4x 몇 제곱 3제곱 이런 것도 적분하면 x는 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좋아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것들 알겠어요? 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수니까 조금 귀찮은 거지 계산 복잡한 거지. 그래서 됐고 얘도 적분해서 이렇게 됐고 상수니까 x 붙고 그 다음에 상수 그래서 진짜 상수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대. 이 과정을 당연히 앞으로도 생략하시면 됩니다. 성질만 머릿속에 있는 채로. 그래서 여기 성질 다시 한번 보면은 앞에 있는 상수배 나중에 해도 되고 덧셈 뺄셈도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대신에 뭐가 없어 지금 내가 곱과 나눗셈에 대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곱으로 된 거랑 그 나눗셈으로 된 거는 적분법이 없어요. 여기 따로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곱이 만약에 돼 있다 그럼 전개를 다 하셔야 돼요. 전개해서 적분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약분을 해서 나눗셈 모양이 아니어야 적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로만 문제 나오니까 전개하려고 하시고 나눗셈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그 미분할 때도 합성함수 미분 알려줬잖아요. 연쇄 법칙. 자, 얘를 미분해볼게요. 그럼 미분할 때는 이제 얘는 어떻게 된 거야? x의 n승이라는 함수에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꼴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이름을 그냥 알려준 거야. 원래 미적분할 때 배우는 거지만 용어를 그냥 지금 정확히 알려준 거야. 어렵지 않아서. 어떻게 알았어?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근데 너무 귀찮죠? 이 정도만 해볼게요. 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일단. 어떻게? x제곱이라고 보고 3x 제곱이라고 일단 보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근데 끝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했어? 합성된 놈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고 했어. 알겠죠? 이게 원래 공식적인 이름이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 아니라 연쇄 법칙이라고 했잖아. 이름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왜 연쇄인지랑 연관지어서 기억하면 좋으니까. 영어로 체인 룰이야. 체인 룰. 연결돼 있다는 거야. 계속. 어떻게? 왜? 지금 두 개만 있지만 세 개 합성했을 수 있죠. F, G, H 이렇게 합성이 되면 일단 겉에 걸 미분하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시 미분을 한다고. 근데 그 미분할 때 안에는 또 들었잖아. 근데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안에 있는 거 또 미분하기로 했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꺼내 계속 미분하는 끝날 때까지. 미분이 합성력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이름이 연쇄법칙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적분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그것도 거꾸로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좀 다시 한번 해볼게. 2x 플러스 1의 3승을 미분을 할 때는 아까처럼 또 앞에 이렇게 붙잖아. 그럴 때 뒤에 또 붙잖아. 그냥 거꾸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적분할 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아까 나눠서 했던 것처럼. 얘가 n승일 때 적분할 때는 n이 아니라 이제 또 거꾸로 n 플러스 1차가 될 거니까 n 플러스 1로도 나눠주고, 그 다음 나중에 a 곱한 거 대신에 얘는 다시 반대로 a를 또 나눠주고. 그게 이제 몇 차 됐어?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차 된 거고. 됐습니까? 그냥 거꾸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여기 지금 있어요. 적분상 수직함수를 생략했고 ax 플러스 b의 n승 이렇게 합성함수일 때 앞에 개수도, 그러니까 개수가 뭐냐면 속일 걸 약분했다. 미분한 거야. 속일 걸 미분한 걸로 나누고 차수 하나 올라간 걸로 나누고 차수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됐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분에 거꾸로 오니까 헷갈릴 때 미분을 또 생각해 보시면 떠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거, 아까 말했던 거 지금 해볼게요. 진입한다는 문제.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보면은 적분 변수에 주의를 하라는데, 지금 얘는 fx를 x로 적분했고 얘는 fy를 y로 적분을 했어. 근데 이름이 똑같이 f잖아요. 그럼 식 모양은 똑같은 거다. 2x, 2y 변수만 다른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면 안 돼. fx, gx라고 하면 둘 다 변수는 x인데 식은 다르게 생겼을 수 있는 거야. 근데 fx, ft라는 거는 변수를 다르게 썼을 뿐 똑같은 함수인 거야. x축이 바뀌었을 뿐. 알겠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적분 변수도 같이 x랑 y랑 바꿔버리면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2x 미분하면 x제곱, 2y를 y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y제곱이 된 거거든요? 근데 x제곱이랑 y제곱은 같은 식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치환할 때 보통 내가 이제 얘기할 건데, 여기는 x, y가 2x, 2y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게 같은 함수일까요? x제곱과 y제곱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쟤네 둘은 같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은 fx dy라고 했다 쳐봐. 여기는 x가 y가 없어요. x에 대한 식이야. 근데 갑자기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대. 이게 결과가 뭘까? 응? fx 그치? 이게 그냥 상수 취급이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2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x밖에 없는 이 식을 y에 대해서 접근한다? 그냥 이게 개수가 되면서 1차식 y가 되는 것 뿐인 거야. y가 1차식 되는 것 뿐인 거야. 상수항은 모르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할 때도 그 변수가 되게 중요했던 게 x에 대한 식인데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우리가 늘 했던 거니까, 만약에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리고 y 기준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냥 상수라. 그럼 얼마야? 그렇죠? f 프라임 x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에 주의를 하자라는 거고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사실 정적분 가면 조금 덜 주의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직은 주의하시고. 그다음 2번 0을 적분한 거는 상수다. 맞잖아요. 왜냐면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그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적분 상수 또 붙을 필요 없으니까 딱 혼자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뭐라고 그래서? x 플러스 c라고 했잖아요. 이 1은 얘들아 곱할 때 생략하잖아. 얘는 똑같아.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되고 생략된 1이 생략된 거보다 x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0도 어떻게 하지 말고 1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양변 미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문제 풀 때도 그게 적분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스킬인데 이게 지금 이거면은 이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고 얘를 양변 미분해봐. 그럼 좌변은 뭐가 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그대로 해야 C가 붙어.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C가 붙죠.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없어져. C가 사라지잖아. 마지막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적분했다가 미분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남는단 말이야. 양변 미분할 때 좌변은 우변은요? C 미분이니까 0이죠? 맞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문제 할 때 좀 모르겠어. 이 말만 가지고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두 함수의 차가 상수만 나눈다는 얘기잖아. 그게 과연 두 함수의 적분이 그게 과연 두 함수 같은 뜻일까? 이렇게 말로는 잘 모르겠을 때는 적분 문제에서는 양변 미분 이거 많이 써보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4번, 5번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예요. 적분했더니 같아요. 그럼 실제로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마찬가지. 양변 미분해봐. 적분했다가 미분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끝. 참이죠. 근데 여기 밑에 줄 보시면 돼요. 여기 이미 함수 같았을 때 적분은 같은가? 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가 이미 미분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적분을 나중에 했을 때는 어떻게? 상수 C 차이가 생기잖아요. 같다고 하면 얘를 건드시고 상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거야. 똑같아요. 밑에 거는 이미 미분을 한 상태를 보여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함수를 적분했을 때는 상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함수여도 적분하면 무조건 같아진 게 아니라 상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5번, 6번은 똑같은 얘기고 4번, 5번을 잘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범위고 그래프 보고. 그래서 부정적분까지는 오늘 하고 숙제도 부정적분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눠준 교재 25쪽부터가 부정적분인데 이 앞에 거는 몇 개씩 그냥 고를게요. 그러면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고르면서 안 되는 거를 질문을 합시다. 앞에부터 다시 볼게. 10쪽부터 다시 보고 오늘 일단 적을게. 보면서 좀 설명을 같이 들어. 17번 보면은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f인지 f'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f'이 주어져 있다, f가 주어져 있다.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밑에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죠? 이렇게 그리는 거, 근이 중요한 거, 근에다 그리든 점점점 내려갖고 그 밑에 이제 f를 그리든 f'을 그려서 좀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근의 부호도 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해요. 20번 보시면은 교점이 근이 몇 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음근, 양근 이렇게 근의 부호까지 정해놓은 거야. 그럼 그래프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프 잘 그려서 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 20번 봐봐. 그 문제를 보면은 왼쪽에 마이너스 A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A 때문에 사실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어떻게? A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좌변에 남은 그 X에 관한 식만 fx라고 보고 우변에 이제 A를 이해하는 거는 Y는 A라는 그 상수함수를 직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양근, 그 음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 상수함수의 위치를 정하는 거죠. 위치나 범위를. 알겠습니까? 18번도
이항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다음에 넘겨서 비슷하고요. 또 넘겨서 구도식을 한번 해볼까요? 32번에 당연히 제한된 범위가 있어야만 하고요. 어떤 것이 항상 성립한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K를 이해해서 K가 비록 마이너스 K가 될지언정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 상수 함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디쯤 마이너스 K가 있어야 K가 항상 K보다 역행을 작은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K만 남겨서 하세요. 그 다음에 속도로 넘어가 보면은 얘는 오히려 좀 쉬운 문제가 많아요. 의미를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풀어볼까 봐요. 38번. 위치 계산은 수직선, 좌표표면 아니라 수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S자표만 있어서 좀 편할 거고 그들의 뭐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반 나누면 그 중점 좌표 나오죠? 식으로. 그것의 속도, 미분하라는 얘기고 3에서의 속도, 3 대입. 맞죠? 이건 기본 문제고 그 다음에 44번 방향 바꿀 때가 어떤 순간이라고 했지? 어떤 물체가 앞으로 쭉 가다가 내가 갑자기 뒤로 가고 싶어. 순간 딱 어때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물어보는 거지. 근데 속도가 0이 되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어때요? 속도가 0이 됐다가 도로가 바뀌어야죠. 도로가 바뀌어야죠. 그때를 찾아내라. 결국 그 값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유형이 겁니다. 그 다음에 53번. 이상하게 이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닮음 이용하는 경우고요. 이런 거 닮음 이용할 때가 많고 비례식 잘 사용해서 그 그림자의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림자의 앞끝이라고 한 건지 그림자의 전체 길이라고 한 건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게 달라져요. 약간 식이 달라져. 무슨 의미인지 잘 보고 한 번씩 세워서 미분에서 속도 구해보시면 됩니다. 부피 넓이는 그냥 공식만 세우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부정 적분에서는 기본 계산은 얘는 넘어가고 그들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62번으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27번 시그마 이런 거 같이 있거나 이러면 괜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고 수열에서 시그마 포함해서 수열에서 어려워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뭐 하면 돼? 나열해 보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느낌을 받고 그걸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푸는 거야. 그다음에 계산 아주 기본은 아니지만 계산해서 식 구하는 문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볼 거고요. 76번 81번 증분이라는 용어 기억나요? 이거 추억의 용어 미분 처음 배웠을 때 증가량 그냥 그런 뜻이야. 델타라고 읽었어. 델타 x 델타 y 증가량, 증분,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증가량, y 증가량 이런 뜻이야. 정의가 좀 생각이 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10문제 30분 좀 안 남았고 10문제